사람 잃고 후회하는 행동 5가지.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닫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마치 보물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그게 보물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잃고 나서야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 가장 후회하게 되는 행동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첫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 우리는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어색해 하거든요.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실 때, 친구가 힘들 때, 곁에서 들어줄 때, 연인이 작은 선물을 가져다 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마치 공기처럼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회사 동료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내일까지 챙겨주는 건 원래 친절한 성격이니까라고 여겼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아침 식사, 아버지가 묵묵히 해주시는 집안일들, 형제자매가 보여주는 소소한 배려들.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뭐 이런 걸로 고맙다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그분들이 아프시거나 멀리 가시게 되면 왜 그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워,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 어색해 할까요? 아마도 너무 오글거린다거나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라는 걱정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째,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사소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과 다투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커플이 데이트 장소를 정하다가 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어디 가고 싶어? 라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너는 항상 내 생각만 해. 나는 맨날 양보하기만 하네라는 식으로 발전하죠. 결국 그날 데이트는 망치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풀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웠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든 카페를 가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형제끼리 TV 리모컨을 가지고 싸우다가 한 명이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버리고 몇 시간 후에 나와서는 서로 어색해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야 해. 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가 더 커져요. 그때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로 다퉈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했나 싶어라는 식으로요. 사실 대부분의 다툼은 누가 옳고 틀리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셋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며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중간에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친구가 요즘 직장에서 좀 힘들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듣다가 중간에 그럼 이직하면 되잖아 라고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이직에 대한 조언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힘든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요즘 이웃집 아줌마가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엄마, 그런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빨리 정리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순히 해결책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하루 있었던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놓치게 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듣다가 중간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응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건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해주는 거예요. 넷째, 연락을 미루는 것. 다음에 연락해야지. 이따가 전화드려야겠다. 주말에 시간 내서 만나자. 이런 생각들 머릿속으로는 계속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꾸 미루게 되어요. 마치 내일부터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옛날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로 하지 않고 내일 하자, 주말에 하자라고 미루다가 결국 몇 달, 몇 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서야 왜 그때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번 주말에는 꼭 안부 전화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주말이 되면 다른 일들에 바빠서 다음 주에 하자라고 미루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락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연락하면 바쁠 텐데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을 때 연락하자. 그냥 안부만 묻기에는 뭔가 어색해라는 생각들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으면 기뻐해요. 갑자기 웬일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다섯째,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좋겠어. 시간 약속은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꾸려고 하죠. 반대로 이 사람의 꼼꼼한 모습이 좋아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좀 더 대충대충 살면 안 될까? 라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저 친구는 말이 너무 많아.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바꾸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좀 더 외향적이었으면 좋겠어. 공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라고 바라고 자녀는 부모님께 좀 더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라고 원하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되어요. 바꾸려는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라고 답답해하고 바뀌라는 압박을 받는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상처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요.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좋았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했을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히 사랑스러웠는데 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있어야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관계. 이런 후회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모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연락을 미루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 모든 게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에요.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어색하게라도 고마워라고 말해준다면 기분이 나쁠까요? 서투르게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면 싫을까요? 바쁜 와중에도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해준다면 부담스러울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한다면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떨까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연인의 이야기를 스마트폰 내려놓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